감옥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한동훈의 엄벌주의, 미국은 모범 사례 아니다.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면책하겠다고 했다. 윤희근도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 없는 강경 대응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양홍석은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가이드라인이 무너지거나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늘린다고 밝힌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지만 인구 대비 강력 범죄가 우리나라보다 많아 모범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대근의 지적이다. 2021년 기준 미국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는 5만 6천 명에 이른다. 전체 수용 인원 28명당 1명꼴이다. 이덕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식으로 잔혹한 형벌을 쉽게 선고하는 엄벌화 분위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55살 이상 종신형 수용자가 6만 명이 넘는다. 술자리 2차가 사라졌다. 1차에 짧게 끝내는 게 국룰이라고 한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밤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BC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피크타임은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였다. 매출 19.2%가 이 시간에 집중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 사이가 피크타임이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오후 10시 자정까지 매출이 8.4%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5.9%까지 줄었다. 택시는 피크타임에 변화가 없지만 전체 매출이 72% 수준으로 줄었다. 완전 범죄는 없다. 미국에서 13년 전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잡혔는데 그 과정이 드라마틱하다. 이른바 길고 해변 살인 사건이다. 첫째, 용의자는 대포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했는데 통화 기록을 추적해서 살고 있는 곳을 수백 군데로 좁혔다. 둘째, 용의자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뒤져 추상적인 쿼리를 찾아냈다. 셋째, 용의자가 버린 피자 조각에서 DNA를 채취해 현장의 증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학 수사가 발전하면서 연쇄살인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범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조선일보가 떨고 있나.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정권은 동력을 상실하고 한국의 보수 우파는 남은 3년을 숨죽이고 연명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칼럼에서 불안이 읽힌다. 미국 대선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이 시점에서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혼란스러운 일이라며 새 주인이 트럼프라며 모처럼 자리 잡아가는 한국의 동맹 위주 안보 외교 노선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꼴이 된다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폭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건 당연하지만 조선일보가 미국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선호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포인트다. 물론 불안이 아니라 위기감을 강조해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엄살일 수도 있다. 자기 몫의 기후변화 보도를 하자. 재정임은 한국이 기후악당이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어느 하나 한국이 잘하고 있는 일이 없는데 기후위기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는커녕 정파적 관점에서 발목 잡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많다. 기후위기가 기후 담당 기자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크고 작은 선거에서 후보에게 기후대책을 따져 묻고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에서 각 부처의 기후 대응을 집중 조명하는 정치기사는 왜 보기 어려운가. 대기업 ESG 보도자료 너머의 실상을 파헤치고 에너지, 교통, 건설, 농수축산, 제조업 등 산업별 과제와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경제보도는 왜 드문가. 침수, 폭염, 산불 등 재난을 따라가는데 그치는 대신 반지하주택, 지하철, 지하차도, 공사장, 산동네 등 취약지대의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짚고 대안을 내는 심층 연재물은 기대하기 어려운가. 맥락과 통찰, 그리고 해법. 슬로우 뉴스.